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자신들이 들고 있던 거의 모든 XRP를 비워버렸습니다. 꽤 충격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바이낸스는 수십억 개의 XRP를 조용히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었고, 저는 이걸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어서 끝까지 파고들어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XRP가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비효율적인 디지털 자산 중 하나가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XRP 가격, 그리고 우리 같은 보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온체인 데이터를 보다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XRP 보유량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미세하게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눈에 띄게 뚝 떨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누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작이 불가능한 온체인 기록이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바이낸스가 들고 있는 XRP 준비금은 약 27억 4천만 개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여전히 상당히 큰 물량처럼 보이지만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들의 장부에는 30억 개가 넘는 XRP가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공식 발표도 없고 시끄러운 뉴스도 없고 눈에 띄는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단 며칠 사이에 거의 2억 8,100만 개의 XRP, 시가로 약 7억 3,600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거의 1조 1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이 바이낸스 계정에서 통째로 증발해버린 그림이 나온 겁니다. 바이낸스의 XRP 준비금이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도 존재합니다. 2024년 중반 이후로 이렇게까지 낮은 수준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가 그것도 XRP 같은 핵심 자산을 이런 속도로 빼내고 있을 때 그건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뭔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XRP들이 지금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수억 개 단위의 토큰이 거래소에서 동시에 빠져나간다는 건 일반적인 우연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바이낸스만 특이하게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역시 XRP 준비금이 61억 2천만 개에서 60억 8천만 개로 줄어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거의 1,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물량이 하룻밤 사이에 쓸려나간 셈입니다. 또 코인베이스는 얼마 전 보유량을 3,200만 XRP 정도까지 줄이면서 사실상 96%에 가까운 물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상황만 놓고 보면 진열대는 켜져 있는데 실제로 진열해 놓은 물건은 거의 없는 창고 같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의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라면 그걸 거래소에 오래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은 그 자산을 콜드월렛이나 하드웨어 지갑, 개인 수탁 계정 같은 더 안전한 보관처로 옮겨두고 관리합니다. 블록체인상의 데이터 역시 이런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빠져나가 따로 보관되고 있는 물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큰 파도처럼 자금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장면이 관측됩니다. 이 흐름이 암시하는 바는 꽤 분명합니다.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공급과 수요의 문제입니다. 토큰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 물량은 더 이상 공개 시장에서 아무나 쉽게 사갈 수 있는 재고가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 거래 가능한 물량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수요가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순간이 오면 그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거셀 수 있습니다. 의자 뺏기 게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음악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는데 게임장에 놓인 의자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기 시작하면 가격은 단순히 조금 올라가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사실상 어디까지가 신고가인지 감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번 유출 흐름은 규모 면에서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흥미로운 분화 현상이 보입니다. 최근 XRP 가격이 잠깐 위로 튀어올랐을 때 약 100만에서 1000만 XRP를 들고 있던 중형고래들 일부가 1억 4천만 XRP 이상을 시장에 내놓고 매도했습니다. 당시 XRP 가격은 약 2.36달러에서 2.63달러 구간까지
대략 11% 정도 상승했고 이 구간에서 이들이 이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마치 한꺼번에 던지기가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로테이션에 가깝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원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포지션을 회전시키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이들의 역할이고 생존 방식입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고래들 가운데 일부는 심지어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 물량을 정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눈길을 끄는 포인트는 같은 시기에 법인 단위의 매수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버노스라는 회사입니다. 에버노스는 총 10억 달러 이상을 모아 XRP를 매수하고 보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이미 내놓았고요. 그중 약 2억 달러는 SBI가 투자한 자금으로 이 돈은 오픈마켓에서 XRP를 직접 매수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버노스는 XRP를 중심으로 거대한 OTC 거래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고 며칠 사이 온체인에서 확인되는 주요 지갑 잔고만 따져봐도 약 3억 8,900만 달러 수준까지 차오른 상황입니다. 여러 개의 지갑과 락업되어 있는 물량까지 모두 합산하면 거의 10억 달러에 이르는 XRP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 사실상 봉인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XRP 역사에서 하나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블록체인 기록을 보면 지난달 10월 19일과 20일 사이 이틀 동안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순수한 XRP 유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루 만에 약 26억 달러에 달하는 XRP가 거래소 밖으로 이동해버린 겁니다. 이건 작게 쪼개진 개별 개인 투자자들의 소액 거래가 아니라 명백히 대형 블록 트레이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에버노스가 이 물량을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고래가 갑자기 그물을 한번 쫙 펼쳐서 거래소 수면 위에 떠있던 XRP를 통째로 건져 올린 듯한 그림이 연출된 거죠. 트레이더라면 이런 움직임이 보통 무엇을 시사하는지 감으로 아실 겁니다. 대규모 유출 이후에 이어지는 건 대체로 저장입니다. 이런 구조는 대체로 상승 신호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이 물량이 다시 거래소로 되돌아와서 매도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장기 보관 용도로 빠져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은 큰 자금을 움직이는 어떤 주체가 앞으로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기대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XRP 공급 곡선이 내려가는 속도는 과거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파릅니다. 바이낸스의 준비금은 역사상 가장 낮은 구간에 들어가 있고 코인베이스는 말 그대로 거의 비어있다시피 한 상태이며 에버노스는 수십억 단위로 XRP 물량을 실제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 현상을 단지 다음 리플 파트너십이나 글로벌 결제 통로 확장에 따른 우연한 축적 과정이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수는 이걸 앞으로 다가올 유동성 이벤트를 앞둔 조직적인 포지셔닝, 사전 자리 잡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시장 유동성을 의도적으로 말려놓기에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 되는 셈입니다. 새로운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첫 단계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물량을 줄여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관식 포지셔닝 설계입니다. 데이터를 더 깊이 추적하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시아, 유럽, 북미 전역에서 거래소 자금이 거의 같은 리듬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주요 보유자들이 미리 날짜를 맞춰놓고 동시에 움직이기로 합의한 것처럼 보이는 수준입니다. 지금의 XRP는 거래소에 깔려있는 진열 상품이 아니라 금고 안에 들어간 보관 자산 쪽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공급 감소, 기관 매수, 그리고 남몰래 묵직하게 쥐고 있는 분산된 커뮤니티. 이 세 가지 요소가 한데 겹쳐있는 시장은 언제든지 공급 쇼크를 일으킬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든 각종 거래소 상장 상품이든 글로벌 결제 통합이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새로운 자본이 한 번만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지금의 구조에서는 그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XRP가 시장에 충분히 풀려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걸 온체인 데이터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구조적인 전환이 시작되기 직전 국면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 물량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관 고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짠 것처럼 동일한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었을까? 답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출금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리플이 자사의 기관 결제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들을 도입하기 시작한 구간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XRP를 활용한 온디맨드 유동성 기술이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과 더 깊게 통합되기 시작한 타이밍과 아주 자연스럽게 겹쳐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플이 글로벌 고객들을 위한 결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던 바로 그때 에버노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XRP를 쓸어 담고 있었고 바이낸스의 XRP 잔고는 바닥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태계 전체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조용히 준비를 끝내놓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제가 가장 강하게 느낌을 받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리플이 새로운 결제 통로를 열 때마다 아시아든 라틴 아메리카든 중동이든 그 지역의 유동성 공급자들은 먼저 그 시장에서 사용할 XRP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에 있던 XRP가 빠져나가는 이유는 트레이더들이 물량을 던져버려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XRP를 결제에 활용하려는 기관 사용자들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무언가를 향해 유동성이 재배치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 단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리플이 지역은행, 핀테크 기업, 그리고 각국 정부의 결제 시스템과 맺은 제휴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XRP의 대규모 트랜잭션 증가 속도는 오히려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XRP가 한 지갑에 더 오래 머물고 있고 단기 트레이딩보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잠겨있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다른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동되기 직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올해 XRP 생태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리플이 리플 프라임과 메타코를 통해 법인기관급 커스터디 레이어를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금융기관들은 물론이고 일부 국부펀드까지도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이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온체인 분석을 보면 거래소를 빠져나간 XRP 중 일부는 바로 이 새로운 커스터디 레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천 개 지갑으로 흩어진 XRP가 아니라 기관 단위로 옮겨지는 대형 전송들입니다. 전송 규모와 도착 지갑의 성격을 보면 전형적인 기관급 보관 기준에 딱 들어맞습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움직임이 아니라 설계된 이동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리플의 고객들이 해외 송금을 진행할 때 이들이 직접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접속해서 XRP를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마켓메이커들과 거래소 외부 브로커들이 별도의 채널을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거래소에서 XRP를 빼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서로 간의 지급 정산에 그 물량을 사용하는 구조를 택합니다. 결국 거래소 입장에서만 보면 XRP가 생태계 밖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XRP가 결제 네트워크의 더 깊은 레이어로 이동해 실제 지급과 정산에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리플은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전히 깔린 뒤에야 혹은 최소한 기본 레일이 모두 준비가 끝난 다음에야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언제나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후에야 그것을 공개하는 순서를 밟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할 핵심 이해는 이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리플이나 그 유동성 허브에 합류하게 되면 XRP는 그들에게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쓰는 순간 필연적으로 필요해지는 핵심 부품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리플 모델이 가진 숨은 천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은 단순히 XRP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전략이 아닙니다. 아예 결제 레일 속에 XRP를 심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이 XRP가 단순한 투기성 토큰에서 글로벌 머니 유틸리티 자산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실제 글로벌 트랜잭션, 각국의 CBDC, 그리고 토큰화된 자산들이 모두 XRP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유동성에 대한 수요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